예, 안녕하십니까. 서울순복입니다. 오늘은 오토 EMC 공학, 그, 챕터 11장 디지털 회로의 전원 시스템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챕터에서 디지털 회로, 이제 접지 회로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이제 오늘은 디지털 시스템의 이제 전원에 대해서 이제 주로 디커플링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디커플링이라는 개념이 이제 뭔지,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세부적인 방법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요 챕터 11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거는 이제 요 제가 그림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이게 이제 과거에는 이게 과거죠, 과거. 뭐 주로 이제 FR 이제 원 이제 단면 기판을 많이 썼죠, 이제. 기판을 많이 쓰다가 이제 최근에는 이제 다층 그 다음에 이제 부품도 이렇게 이제 SMD 타입으로 보로 이제 일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설명할 내용들은 이제 과거에 이런 단면 이제 기판에서 이렇게 이제 다층 기판이나 SMD 타입으로 바뀌게 된 이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이제 설명한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이제 이야기 전개 과정을 이제 이제 고려를 안 하고 이게 이제 책을 보면은 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을 먼저 좀 저는 좀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원인은 뭐냐면은 가장 큰 거는 이제 인덕턴스를 인덕턴스라는 거는 이제 이게 뭐 이제 이게 PCB 패턴에 있는 그다음에 이제 그 부품 내부 그다음에 뭐 IC 이제 핀의 이제 뭐 리더선 이제 이런 데 있는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나타나지 않는 그러니까 영홈이라고 생각했던 이제 그런 어떤 도체 성분에도 이 고주파가 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나타나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면 기판에서 점점 발달을 해가지고 이제 다층 기판으로 오고 인덕턴스를 주입을 해서 이제 SMD 타입도 쓰고 이제 이렇게 됐다 하는 그 스토리를 이제 지금부터 이제 얘기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제 좀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요 썸머리를 먼저 좀 가져왔는데 이게 이제 이 챕터의 이제 가장 마지막에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썸머리가 있는데 이제 이걸 먼저 좀 설명을 이제 하고 뭐 가는 게 좋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일단 썸머리를 먼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뭐 좀 이제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어찌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스토리 전개다. 이제 과거에 이제 우리가 단면 기판 하던 시절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다층 기판도 쓰고 그다음에 이제 SMD 타입으로 이제 발전을 해왔다. 뭐 이런 어떤 스토리 과정으로 이제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커플링이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서로 이제 분리를 한다는 거죠. 분리. 영향을 이제 안 준다는 겁니다. 그 디커플링 자체는. 그 디커플링이라는 거는 이제 커플링을 안 한다는 거죠. 이제 이게 D 이제 D는 이제 서로 떨어뜨린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회로 A가 있고 회로 B가 있는데 회로 B에서 이제 얘가 이제 스위칭을 이제 엄청 한다는 거죠. 얘가.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이렇게 이제 A 회로 영향을 주겠죠. 이제 영향을 주는 게 이제 커플링인데
우리가 캡을 달아가지고 이제 그 요 영향을 주는 걸 방해를 하면은 이제 이게 바로 이제 디커플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디커플링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특히 디지털 레로 스위칭 SMPS나 그냥 디지털 레로 같은 경우는 이제 고주파로 스위칭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노이즈가 발생되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캡을 이용해서 그걸 이제 흡수를 함으로 해가지고 이제 다른 회로에 영향을 안 준다. 이게 이제 디커플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 좀 알아야 되는 게 이제 이제 바이패스 전에도 뭐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바이패스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의 어떤 이제 노이즈를 이런 이제 노이즈를 이게 이제 그라운드로 빼가지고 이제 깨끗한 걸 이제 저기 전달하겠다는 게 이제 바이패스 개념이고 디커플링은 이제 어떤 회로에서 노이즈가 발생하는 걸 다른 회로에 이제 전파를 안 시키겠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우리가 좀 그러니까 바이패스하고 디커플링하고 이제 조금 이 혼선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우리가 IC 이제 전원단에 캡 하나 딱 붙여가지고 하면 이제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제 노이즈도 바이패스 시키고 그 다음에 디지털 회로에서 발생하는 이제 그 노이즈도 이제 얘가 이제 캅을 하니까 디커플링 캡도 되고 그러니까 바이패스 캡과 바이패스 역할과 디커플링을 대부분 다 이제 동시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이제 바이패스 캡도 되고 그 다음에 디커플링 역할도 하고 뭐 그렇게 이제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 하려고 하는 거는 디커플링 그러니까 내가 이제 고속으로 동작하는 고주파 디지털 회로인데 여기서 노이즈가 많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다른 이제 아날로그 회로나 다른 전원 쪽으로 전이를 시키면 안 되겠죠. 그러면 그 EMI 문제라든지 이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저 부분에서 노이즈가 타면 이제 제어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걸 이제 다른 쪽으로 전이를 안 시키겠다. 커플링을 안 시키겠다 하는 게 디커플링의 개념이다. 그래서 바이패스와는 개념이 약간 다르다 하는 걸 알고 우리가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썸머리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썸머리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다음 이제 나오기 때문에 일단 그걸 이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거는 이제 지금 이제 요 과거 어떤 단면 기판에서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멀티레이어 SMD 타입으로 오는 과정이다. 이제 스토리 전개 과정이다. 이렇게 일단은 머릿속에 이제 좀 넣어두시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디커플링 커패시터 IC 논리 게이트가 스위칭을 할 때 IC로 흘려줘야 될 과도 전원 전류를 낮은 임피던스 경로로 공급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요 디지털 헬로가 이렇게 이제 있을 때 여기서 얘가 스위칭을 하면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스위칭을 할 때 이제 이런 어떤 피크 전류가 이렇게 필요한 거죠. 이제 이렇게 전류가 필요한데 이 전류는 이제 전원 회로 쪽에서 이제 끌고 올라 그러면은 그 패턴 길이도 길고 하니까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요 캡에 충전되어 있던 걸 중간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여기서 이렇게 끌고 와야 되기 때문에 요 중간에 이제 그 패턴이나 부품의 어떤 이제 특히 고주파로 이제 이렇게 끌고 오기 때문에 이제 임피던스가 낮아야 된다. 임피던스가 이제 낮은 임피던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PCB 패턴 라인이나 그 다음에 이제 이제 IC 리드 이제 리드의 이제 인덕턴스가 이제 작아야 되겠죠. 작아야 이제 스위칭 할 때, 온오프 할 때, 이제 빠르게 이제 공급돼야 되는 어떤 전류를 땡겨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그걸 못 땡겨오면은 이제 전압 드롭이 생기는 거죠. 이 5V 잘 가다가 톡 이렇게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디커플링 캡을 달아가지고 전류를 순간적으로 이제 딱 그 공급해주면은 요런 게 안 생기는 거죠. 이제 약간 뭐 이 정도 되고 말겠죠. 이제. 그래 이제 지금 이제 이 개념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제 내가 고속으로 스위칭할 때, 그때 이제 그 온, 오프 할 때, 그때 이제 이런 피크성 전류가 필요한데, 그때 이제 전원에서 공급해주기에는 너무 멀고 중간에 이제 PCB 라인에 인덕턴스 그다음 저항 성분이 많기 때문에 순간적인 어떤 펄스 전류를 공급을 못하기 때문에 디커플링 캡에 이제 충전되어 있던 그걸 순간적으로 쓰고, 그다음에 이제 장시간 하는 거는 이제 전원에서 이제 공급받는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디커플링 캐패시터는 노이즈가 전원 조치 시스템으로 주입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주입되더라도 최소화 되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전류를 이제 요런 전류가 이제 이렇게 이제 필요한데 얘를 공급을 못하면 이제 공급이 안 되면 이제 전원이 이렇게 이제 드롭이 이제 되기 때문에 전원이 영향을 받는 거죠. 이제 전원이 이제 영향을 받으면 이제 디지털 회로 때문에 전원이 자꾸 이제 이런 드롭이 생기면은 아날로그 회로도 이제 영향을 주겠죠. 이제 그러면 오펜프 동작도 이제 영향을 받고 이제 이러면 이제 안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디커플링을 위해서 커패시터를 IC 근처에, 요거는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거죠. 이제 IC 근처에 뭐 이렇게 최대한 가깝게 이제 그 달아주는 게 이제 필요하다. 그가 가도 스위칭 전류를 공급하기 위해 C만 연결하는 게 아니라 LC 회로를 연결하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 옛날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SMD 타입이나 이런 게 부품이 발달이 안 됐을 때는 이런 이제 전해 콘덴서 이런 걸 썼죠.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이제 요 이제 리드에 보면 이제 이 보면 이게 L 성분도 있고 저항 성분도 있고 이제 캡 성분도 있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런 L 성분이나 이제 요런 것들이 이제 이게 이제 고주파로 가니까 이게 이제 좀 이제 문제가 되더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지금 SMD도 SMD 지금 이제 멀티 레이어를 쓰고 SMD 타입을 이제 써서 그런 인덕턴스를 상당히 많이 낮춘 건 사실이지만은 그에 또 이제 비례해가지고 이제 그 마이크로 프로세스의 이제 클락도 엄청나게 이제 빨라졌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보다는 훨씬 이제 또 고속으로 이제 스위칭 하다 보니까 그만큼 또 이제 고주파 이제 그 노이즈를 처리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담도 늘어난 거죠. 그러면은 이제 지금 또 생각해야 되는 건 이제 그만큼 속도가 늘어나는 것 때문에 이제 비례해 가지고 현재보다는 또 이제 그런 이제 분포 용량 인덕턴스를 더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을 또 이제 기술이 발달한 것 동시에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디커플링 캐패시터를 이제 그 우리 뭐 지금 이제 멀티 레이어를 사용해 가지고 이제 뭐 어떤 멀티 레이어 이제 그런 패턴 PCB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이제 SMD 타입의 이제 우리 세라믹 MLCC 이제 벌크 캡을 이제 쓰든지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그런 PCB 패턴이나 그 다음에 이제 IC의 리더선, 그 다음에 이제 그 MLC 자체에 들어있는 이제 아주 이제 적은 용량의 이제 인덕턴스 성분들도 고주파로 갈수록 이 효과들이 커진다는 걸 우리가 감안을 하고 이제 그 부품 배치나 그 다음에 PCB 이제 그 아트웍을 할 때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벌크 캡은 C만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L과 C가 함께 연결된다 하는 걸, 이제 C는 당연히 이제 그 뭐 세라믹 캡이나 이제 그 PCB 패턴 캡에 의해서 이제 나타나겠지만 이제 비아 홀이라든지 그다음에 IC 리드 프레임이라든지 이제 그다음에 PCB 라인에 이제 그런 인덕턴스도 이제 영향이 커지고 있다, 고주파되면서. 요걸 우리가 이제 항상 염두에 두고 걔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을까? 그게 최소화가 돼야 고주파에서 이제 그 스위칭할 때 필요로 하는 그 어떤 피크 전류를 우리가 이제 그때그때 공급 해줌을 해가지고 이제 그때 발생된 노이즈들이 전원회로나 외부로 이제 그 커플링이 안 된다. 이제 요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디커플링 캐패시티 값은 저주파 디커플링 효과에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보면은 이제 이게 이제 주파수고, 그 다음에 요 이제 임피던스 보면 이제 우리 이제 MLC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로 보여줘.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그 이제 요쪽 부분은 이제 캡에 의해서 콘덴서는 이제 주파수 높아지면 이제 그 임피던스가 이제 점점 줄어들 이제 이상적으로는 계속 이용으로 가는데, 근데 이제 그리 안 되고 이제 고주파로 가면은 이제 그 인덕턴스에 의해서 이제 다시 임피던스가 증가하는, 요거는 이제 캡의 효과고, 그 다음에 요거는 내부에 있는 이제 L 인덕턴스에 의한 효과를 해가지고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세라믹 콘덴서나 이제 이 임피던스 곡선을 보면 주파수에 따라서 이런 이제 V자 곡선을 그리는 게 있죠. 그러면 여기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용량, 이제 캠 용량은 이제 그 용량이 커지면 저주파 쪽에서는 디커플링 효과가 영향을 주지만 그 저주파에서만 영향을 준다. 근데 고주파로 가면은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제 고주파로 가면 별다른 영향. 그러니까 그거는 요게 이제 그 인덕턴스 턴스 효과에 의해서 이제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주파 디커플링 효과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는 디커플링 캐패시티와 직렬 연결된 인덕턴스로 이 값을 줄여야 된다. 이 인덕턴스가 이제 이 보면은 이제 여기 그 보면 이제 캡에 내장되어 있는, 이제 과거에 이제 딥타입 쓸 때는 이제 그 리더선에 이제 있는 뭐 그런 이제 부분, 특히 딥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IC도 그렇고 이제 뭐 제네 콘덴서나 이런 것도 그렇고 이제 리드가 기니까 인덕턴스가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컸겠죠 이제. 그래서 그게 이제 고주파로 가면은 엄청나게 악영향을 줍니다. 근데 저주파에서는 이제 용량의 효과가 있고, 고주파에서는 이제 인덕턴스를 최소화해야 된다. 우리가 요 이제 이 그림을 보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효과적인 고주파 디커플링 하려면 수많은 커패시티를 사용해야 돼. 많은 수의 커패시티를 사용해야 된다. 요거는 이제 그 캡을 여러 개 이렇게 쓰면은 이제 요 이제 그 LC 뭐 LC 요렇게 되겠죠. 실질적으로는 LC. 그러면 이제 요 L의 이제 병렬 효과에 의해 가지고 이제 인덕턴스가 작아지겠죠. 이제 그걸 이용해 가지고 내가 이제 10마이크로 페럿 이제 그 MLCC를 한 개 쓸 게 아니고 1마이크로를 10개를 쓰는 게 훨씬 낫다. 이제 요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제 많은 양의 캐패시티를 쓰는 게 좋다 하는 거고, 대부분의 값이 같은 캐패시티를 여러 개 사용하는 것이 다양한 캐패시티를 여러 개 사용하는 것보다 성능이 좋다. 그 요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저기 그 만일에 뭐 10 마이크로페럿을 한다 그러면 이제 뭐 이제 1 마이크로페럿 이제 10개를 하는 게 이제 좋다는 거고, 이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게 있겠죠. 이제 뭐 10 마이크로 한다 그러면 뭐 4.7 마이크로페럿 뭐 한 개 쓰고, 뭐 2.2 마이크로페럿 뭐 한 두 개 쓰고, 그 다음에 뭐 1 마이크로페럿 뭐 이제 한 개 쓰고, 뭐 그 다음에 뭐 이제 저기 그 다음에 0.1 마이크로페럿 뭐 또 한 개 쓰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다양한 주파수를 이제 그 걸러낼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나중에 얘기 되겠지만 이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개를 쓰면은 만일에 우리가 목표 임피던스가 이제 요만큼이다 하면은 한 개를 쓰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여러 개를 쓰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쓴 경우는 목표 임피던스가 이제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이제 이런 포인트가 이제 있기 때문에 이제 크게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그렇게 좋지 못하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지금 이제 실무 입장에서는 이제
그 경험에 따라서 그러니까 자기 이제 그 회사에서 쓰고 있는 그 이제 아이템에 이제 그 뭐 기존의 선배들이나 이제 해가지고 그 이제 EMI나 이제 뭐 고주파 노이즈 대책을 해온 어떤 경험들이 있겠죠. 그러면은 이 책에서는 이제 그 10마이크로 하면은 1마이크로 10개나 아니면 0.1마이크로 100개를 하는 게 좋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아마 이제 실무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 다르게 대책을 해가지고 이제 뭐 노이즈 대책을 한 그런 아마 경험도 있을 건데, 그러면 이제 아마 그런 경험치에 따라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이제 각각 용량을 다르게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게 맞다. 요렇게 아마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분도 아마 좀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요 책을 보면은 이제 요게 좋다. 근데 이제 특수한 경우는 이제 요렇게 해도 뭐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책에서는 이제 이런 어떤 그 여러 개의 캐패시터를 이제 쓸 때 용량을 이렇게 달리 가져가는 거는 이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회사의 어떤 오랜 경험이나 그런 거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대책을 하는데도 뭐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고참이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이제 고참들의 경험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제 알려주는 고참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하는 게 맞다고 이제 알려주는 고참도 있을 거니까, 그거는 이제 뭐 그 회사 상황에 이제 맞게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최적의 고주파 디커플링 하려면은 이제 개별 부품 타입의 커피시트를 사용하지 말고 분포 커피시트 타입을 사용한다. 이게 이제 그 우리 이제 PCB 패턴 캡을 이용하는데, 이게 이제 그 우리 이제 그 다층 기판을 이제 사용해 가지고 하라. 이제 멀티 레이어를 이용하는 이제 패턴 캡을 한다. 이제 이거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디커플링 제일 규칙은 전류가는 루프를 최소화하는 거죠. 루프를 또 최소화한다. 이게 이제 루프를 최소화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저기 그 디커플링 캡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전류가 이제 이렇게 순환을 할 때 그 루프가 너무 크면은 그게 이제 안테나 역할을 해가지고 또 이제 방사능 위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루프를 최소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하는 얘기는 일단은 인덕턴스 최소화하면 돼, 인덕턴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는 거 보면 이제 그 캡을 여러 개, 그 다음에 이제 그 PCB 이제 그 이제 저기 이제 다층 기판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루프를 작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요게 사실은 다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다 듣고 나면은 이거 지금 우리 회사에서 다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요렇게 이제 그 얘기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이제 지금 뭐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하고 있는 그 대책이 사실은 답니다. 다고 특별한 내용은 사실 없는데,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가 과거에 이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경험들을,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대책하고 있는 게 어떤 과정을 거쳐 가지고 이렇게 됐는지를 이해를 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더 그 이제 내가 이제 주도적으로 이제 내가 이제 신입에서 이제 중고참이 돼가지고 내가 실질적으로 이제 디지털 회로를 이제 설계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제 놓이게 되면은 요런 어떤 역사적인 어떤 스토리를 알게 되면은 이제 뭔가 이제 좀 대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해오던 어떤 이제 그 틀에서 기술은 계속 바뀌니까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스 이제 속도도 계속 빨라지고 하니까 이제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알면은 우리가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어떤 그 좀 더 이제 변화된 어떤 프로젝트, 다른 프로젝트를 할 때 뭔가 조금은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제 내가 설계하는 어떤 디지털 기판 회로가 어떤 방향으로 이제 일이 갈 수 있겠다 하는 이제 그런 어떤 방향을 좀 잡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때에 따라서는 이제 지금 이제 그
이런 대책들 중에 한두 가지가 사실은 또 빠져 있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얘기한 이제 캡을 여러 개 쓰고 PCB 다층기판 이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루프를 최소화하는 요 중에 또 뭐 한두 개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캡을 여러 개 쓴다는 건 아마 좀 이제 관가되는 경우도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이제 요 내용이 사실은 이제 다고 요게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제 나오게 됐는지를 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상적인 직류 전압 공급 시스템은 뭐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 그는 이제 일정한 직류 전압 부하를 공급하고 부하에서 발생되는 교류 노이즈를 다른 곳으로 이제 퍼뜨리지 않는다. 이게 이제 디커플링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전원과 접지 사이 교류 임피던스는 0이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제 DC 임피던스는 당연히 무한대야 돼요. 쇼트가 나면 안 되니까. 무한대인데 그 DC 이제 이렇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뭐 5볼트가 있고 0볼트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캡을 다는 게 이제 요 DC 전원은 유지를 한다면 근데 여기 이제 이렇게 나오는 이제 노이즈는 이렇게 이제 저기 디커플링 뭐 돼가지고 이쪽으로 가면 안 되겠죠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박죽어 가야 되겠죠 이제 그걸 이제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려 그러는데 이제 이게 이제 저기 그 디지털 기술이 발달되면서 이제 노이즈가 많이 생기더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전원 디커플링에 이제 대한 이제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디커플링은 이제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전원 회로 여기 이제 디지털 회로 이렇게 있는데 요는 이제 요 디커플링 캡을 써가지고 요게 이제 디커플링 캡이죠 이제. 캡을 써가지고 이제 노이즈를 줄이겠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디커플링 캡을 넣으면은 요게 이제 지금 LP가 이제 사실은 이렇게 이제 컸는데 요게 이제 줄어든다는 거죠. 뭐. 이렇게 이제 작아진다. 작아지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제 요 아이디가 흐를 때도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 생기는 전압보다는 여기에 생기는 전압이 이제 인덱스가 줄었으니까 이제 그 성기는 게 작아진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예를 들어 여기서는 이제 노이즈가 이렇게 돼 있다 하면은 여기서는 이제 이 정도로 이제 튀는 걸로 이제 된다는 거죠. 이제 전원의 이제 어떤 노이즈를 보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디커플링 캡이 이제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은 그 한 IC가 다른 IC에 주는 영향을 줄인다. 그 다음에 IC 사이에 이제 결합을 감소시킨다. 그러니까 이제 결합을 감소시키는 커플링 됐다는 얘기는 이제 내 쪽에서 이제 그 노이즈가 많이 튀면 다른 쪽도 노이즈가 튄다. 이제 이런 건데 이제 디커플링이 이제 됐다는 얘기는 내 쪽에 이제 그 노이즈가 튀도 다른 쪽에는 이제 노이즈가 안 된다. 그리고 요 이제 안테나도 이게 이제 컸는데 요는 이제 안테나도 작아졌다. 그러면 이제 그 방사 노이즈도 이제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디커플링이 없을 때는 이제 이런 이제 노이즈가 요렇게 이제 컸는데 이 디커플링 캡을 너머 해가지고 노이즈가 요리 이제 작아졌다. 이거죠. 이제 요렇게 노이즈가 작아졌다. 그래서 이제 디커플링 캡은 IC 이제 주변에 아주 가깝게 있는데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왜 생기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모든 디지털 회로는 이 토템폴 회로라는 게 있죠. 이제 기본적으로.
토템폴 회로가 있어가지고 이제 스위칭을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상태가 바뀔 때 요 이제 암쇼트가 이제 나는 거죠 이게. 물론 이제 많은 전류가 이제 아주 빠르게 바뀌기 때문에 이제 아주 적은 전류가 흐르겠지만은 이제 요때도 이제 그 이제 노이즈가 튀고 그 다음에 얘가 오프했을 때 얘는 온했을 때 이제 암쇼트성 전류가 흐르고 오프했을 때는 요 이제 부하의 이제 요 오프시 이제 부하 캡에 이제 충전 전류가 이제 이렇게 흐른다 하는 겁니다. 요 뒤에 이제 그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부하에 이제 캡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요런 식의 이제 우리가 스위칭을 요렇게 할 때 이제 그 요런 이제 그 이제 피크성 전류가 이렇게 이제 생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뭐 이 저기 이제 인덕턴스에 의한 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커패시터에 의한 이제 그 이제 전류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부하 캡이 많으면은 이제 캡이 이렇게 이제 많을 때는 이제 이런 피크 전류도 이제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충전되는 전류는 이렇게 이제 부하 용량에 따라 다른 거죠. 그 용량이 크면 이제 요 더 커지겠죠 이렇게. 요 캡 용량에 비례를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DT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 TR이 그러니까 요 우리가 이제 속도가 빨라지면 DT도 작아지겠죠 이제 이게 고속으로 되고 용량이 커지면 당연히 이제 얘가 이제 비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스위칭이 바뀔 때 요 이제 그 이제 스위칭이 전환될 때 뭐 하이에서 뭐 이제 로우로 간다든지 아니면 로우에서 이제 하이로 간다든지 이렇게 할 때 요 전류가 이제 발생이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이제 전류를 이제 우리가 푸리에 트랜스폼 그 푸리에 트랜스폼 하면은 이제 요런 형태로 되더라. 그래서 이제 요 요거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TR 요 이제 요 상승 시간이겠죠. 상승 시간 1파이 TR 요 지점에서 이제 그 40 데시벨 디케이드로 감소를 하기 시작하더라. 이게 이제 우리가 저기 펄서 전류 그러니까 이제 스위칭 시 이제 나타나는 이제 펄스 전류 형태가 대부분 보니까 이제 경험적으로 우리가 이제 시험도 측정해 보니까 삼각 형태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프리에 트랜스폼의 스펙트럼을 보니까 이제 이렇게 나타나더라. 근데 요 포인트가 이제 우리 그 스위칭 스피드하고 요 TR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스위칭 이제 주파수하고 관련이 있겠죠. 이제 그 주파수가 이제 크면은 얘가 작아지겠죠. 이제 이제 작아지면은 얘는 커질 거고 이제 그 그렇다는 건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요 보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요거는 아이디는 아까 이제 저기 그 이제 그 암쇼트 요거는 IL은 이제 그 이제 부하 캡에 이제 충전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디지털로 이제 이렇게 스위칭을 하다 보면은 이제 뭐 이런 이제 여기 때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그 이제 상업화 플스 전류가 생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요 이제 요 스위칭을 이제 디지털 IC에는 이제 요런 게 이제 뭐 이게 뭐 한 수십만 개 들어있겠죠. 뭐 수십만 개, 뭐 수백만 개.
만 개 이제 들어있는데 얘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고속으로 스위칭 하다 보면 이제 펄스 전류가 엄청 이제 커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노이즈도 커지니까 얘를 이제 그 최소화하기 위해서 디커플링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 이런 이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얘들을 이제 이런 노이즈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디커플링 커피시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클록 주파수가 높아지고 상승이 빨라지면서 효과적인 디커플링을 하기가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효과적이지 못한 디커플링은 과도한 방사 방출을 일어나게 할 뿐 아니라 과도한 전원 버스 노이즈를 발생시킨다.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로 가는 건 좋다 이거죠. 근데 이제 너무 고속으로 되다 보니까 이제 그것들이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아주 그 피크성 대전류를 이제 순간적으로 아주 뭐 마이크로 단위, 나노세컨 단위로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은 그런 이제 그 펄스성 전류들이 이제 그 BC 패턴이나 이제 리드의 인덕턴스 해가지고 전압이 발생되고 그 노이즈 전압이 발생되고 그게 이제 전압이 드롭을 시키니까 전원이나 아날로그 회로 쪽에 영향을 주더라 나쁜. 그래서 디커플링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게 캡을 그냥 디커플링 하기 위해서 디커플링 하려고 그러면 이제 캡을 붙여가지고 이제 전원에서 이제 공급해주지 못하는 그런 고속의 고주파의 빠른 전류를 이제 디커플링 캡을 IC 근처에 딱 갖다 좀 해가지고 빠르게 줄 수 있는데 근데 그걸로 이제 끝나면은 우리가 생각한 거는 이제 요거라는 거지. 우리 생각. 그러니까 이제 캡을 딱 붙여놓으면은 이제 지가 알아서 가져갈 거다 했는데 이게 이제 실제로 보니까 이렇다는 얘기죠, 이제. 그러니까 캡을 붙여놨는데 안 줄어든다 얘기죠. 근데 이제 보니까 뭐 딥 타입에 이제 뭐 그 이제 IC 이제 그 리드 프레임의 인덕턴스도 있고 그다음에 PCB 이제 그 트레이스의 이제 라인에 또 이제 인덕턴스도 있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항상 이제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캡을 붙이는 게 아니고 항상 LC 회로를 붙인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저기 그 하는 거는 C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극대화하고 그다음에 요 L의 효과는 이제 최소화 하는 게 우리의 이제 목적이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우리가 이제 디커플링 대책을 할 때 항상 이제 그 캡의 용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인덕턴스의 용량을 고주파에 대한 인덕턴스 용량을 우리가 줄여 나가야 된다.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제 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MLCC를 이제 썼다고 가정했을 때 예를 들어 MLCC 이제 썼다고 가정했을 때 이제 0.1 마이크로페라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됐을 때 MLCC는 이제 뭐 용량은 다르지만은 사실 SND 그 이제 그 전극의 형태는 거의 똑같죠. 그러니까 용량이 달라지더라도 이제 인덕턴스는 이제 한결같다는 얘기죠. 이제.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용량에 따라서 이제 요 포인트는 바뀌더라도 요 고주파에 대한 이제 요거는 안 바뀌더라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서 임피던스를 낮춰야 되는데 이제 뭐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개 연결하는 경우에 이제 보니까 이렇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디커플링을 잘 하려 그러면은 이제 그 상승 시간을 이제 느리게 하고 과도 전류를 이제 크게 줄인다 하는데 요거는 이제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아까 이제 뭐 I는 C에 이제 DT 분의 뭐 DV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가 뭐 그 저기 그 이제 그 클럭 주파수를 우리가 이거 EMI 대체하려고 줄일 수는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 두 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인덕턴스를 이제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개의 커피시트를 쓴다. 이제 요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제 EMI 이제 나 노이즈 잡으려고 그 고속으로 이제 그 고속이 필요한 그 근락 주파수를 이제 낮출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커패시티를 여러 개 써가지고 인덕턴스를 줄이는 거다. 이제 요게 이제 좀 핵심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개 이제 인덕턴스를 쓰더라도 이제 요 저주파 때는 이제 내려가다는 이제 여기 이제 저주파는 이제 효과가 있더라. 근데 이제 고주파 때는 효과가 없더라. 그래서 고주파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그 PCB 패턴 캡을 이제 쓰면 좋다 하는 게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뒤에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같은 값을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럼 디커플링 캡을 여러 개 이제 그러니까 한 개 쓰면은 이제 이게 요걸 못 줄이니까 그럼 일단 여러 개 쓰자 이제 하는 얘기가 나온 거. 그러면 여러 개 쓰려 그러면은 이제 같은 값을 여러 개 이제 쓰는 방법이 있고 그 두 종류의 이제 커패시티를 여러 개 이제 쓰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커패시티 아까 이제 뭐 잠시 얘기했는데 이런 방법이 있다.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개를 이제 써가지고 이제 인덕스를 줄이는데 여러 개를 쓰는 방법도 같은 용량을 이제 여러 개 쓰는 게 있고 그 다른 용량을 또 이제 하는 방법이 있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효과적인 LC 회로를 구성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게 커패시티를 붙인다는 디커플링 캡을 붙인다는 건 디커플링 캡만 붙이는 게 아니고 LC 회로를 구성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이제 제자는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커플링 캡을 붙이는 게 뿐만 아니라 고주파를 염두에 두면은 PCB 이제 패턴에 있는 그 저기 인덕턴스, 그 다음에 SMD 증거기에 있는 인덕턴스, IC 리드에 있는 인덕턴스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고려를 해서 해야 된다 하는 거고. 그래서 효과적인 이제 그 LC 회로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모든 커패시티 값을 갖게 한다.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모든 전류와 커패시티 똑같이 나누어 흐른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각 커패시터는 자신의 인덕턴스를 지나 IC에 전류를 공급해야지 다른 커패시터 인덕턴스를 통과해 공급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스위칭할 때 IC가 이제 토템플 헤로스 이제 순간적으로 필요한 전류인데 얘를 이제 저기 뭐 이제 다른 그 이제 커패시티에 뭐 충전 전류로 쓰인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한 종류의 커패시티를 쓰는 게 이제 좋다.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값을 여러 개 쓰게 되면은 좋은 게 뭐냐면 이제 그 0.1 마이크로페렛을 이제 여러 개 쓰면 한 개 쓸 때는 이런데 8개, 64개, 그 다음에 512개를 쓰면 이제 인스턴스가 이렇게 낮아지더라. 그 다음에 0.1 마이크로를 한 개 쓸 때 이제 8개, 64개, 500개 쓸 때도 이제 인덕턴스가 인덕턴스가 이렇게 낮아졌기 때문에 이제 그 고주파에서 이제 임피던스가 확 이게 이제 내려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값 캐패시터를 여러 개 쓰면은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보면은 0.1 마이크로 페르스 이제 저주파에서는 약간 올라갔는데 이제 1 마이크로 페르스 여러 개 쓰니까 이렇게 이제 저주파에서도 이렇게 많이 내려갔죠.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우리가 이제 MLC 이제 벌크 캐패시터로 디커플링 캡을 쓸 때는 좀 용량을 좀 키우고 그냥 개수를 늘리면은 이제 저주파와 고주파의 어떤 임피던스를 다 이제 잡을 수 있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종류의 캐패시터를 이제 여러 개 이제 쓸 때는 어떻게 현상이 있냐 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두 종류를 쓸 때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거는 이제 저기 뭐 이제 고용량, 요거 이제 저용량. 그러니까 이제 고용량을 이제 저주파 이제 니 커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용량은 고주파 커버해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예상했던 거는 이제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요렇게 이제 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요렇게 이제
이제 썼겠죠. 이제 썼는데 막상 해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이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요거는 이제 용량이 크고 요건 작다 하면은 이 큰 거는 저주파에서 이제 효과를 발휘했고 그다음에 작은 것도 이제 고주파에서 효과를 발휘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요 특정 주파수에서 임피던스가 너무 높아지더라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게 보면 이제 병렬 효과고 이제 직렬 효과고 이제 이렇게 이제 직렬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는 이제 요건 요 전류기 때문에 그 임피던스는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제 임피던스 반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얘는 크고 작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이제 캔 용량은 이제 주파수에 따라서 이제 뭐 거의 0이 되고 이제 작아지죠. 근데 그러면 L은 이제 주파수에 따라 커지니까 서로 이제 반대되니까 이제 얘는 이제 용량이 크다 보니까 L만 남았고 그다음에 얘는 이제 고주파다 보니까 L보다는 C 효과가 커져가지고 LC에 이제 이런 병렬 효과라고 이제 효과를 해가지고 이제 이런 게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요런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커플링이 안 되는 특정 주파수에서는 커플링이 안 되는 이제 요런 이제 피크성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용량을 달리하면 이제 고용량은 이제 저주파 커플링하고 그다음에 저용량은 고주파 커플링하고 요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요렇게 되더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론을 이제 이제 아까 그러니까 저 얘기한 거는 이제 뭐냐면 이제 이 저자가 하는 얘기는 이제 같은 용량을 여러 개 쓰는 게 낫다. 다른 용량을 여러 개 쓰는 것보다는 같은 용량을 여러 개 쓰는 게 낫다. 이제 하는 그러니까 값이 큰 커피스트 회로의 공진이 일어나는 주파수보다 낮은 주파수 범위에서는 값이 작은 커피스트 회로는 디커플링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니까 이제 용량을 일단 크게 써라. 그 다음 두 커피스트 회로 모두 공진을 하는 주파수보다 높은 주파수 범위에서는 디커플링 성능이 좋아진다. 이렇게 되면 인덕턴스가 작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개 병렬. 그 다음에 두 커피시트 회로 각각의 공진 주파수 사이의 어떤 주파수 범위에서는 디커플링 성능이 실제로 나빠진다. 이렇게 되는 것은 병렬 공진에 의해 반응식하지 임피던스 스파이크가 생기는 거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용량이 다를 때 이제 이게 다를 때 다를 때 생긴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요렇게 예상했는데 요렇게 안 되고 실제로는 이제 요렇게 되는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값 커피스트 여러 개 사용을 살 때는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보면은 이제 한 개를 쓰면은 요렇게 되는데 여러 개를 쓰면은 이제 이런 효과는 있지만 또 반대로 이제 이런 효과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여러 개를 쓰는 건 좋은데 여러 개를 쓰는 건 좋은데 가능하면 이제 한 종류를 여러 개를 써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적절한 이제 커피스트 용량을 어떻게 결정할 거냐 이제 뭐 개수 이제 개수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하는 거는 이제 이게 목표 임피던스를 이제 좀 이제 두고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이제 목표 임피던스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저쪽 이제 그냥 커피시티 개수 n을 이제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보면 이제 요건 이제 뭐 예상 뭐 인덕턴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 이제 목표 임피던스고 요거는 이제 그 저기 상승 시간이겠죠. 이제 전류. 요거는 이제 이제 클럭 주파수하고 이제 관련이 있겠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런 어떤 식을 이용하면 이제 우리가
그 이제 크패시티를 몇 개 쓰는지 좋은지는 우리가 이제 좀 대략적으로 이제 알 수 있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여기서 이제 요렇게 이제 요 얘기를 했지만은 여기 보면 주파수 이제 그 이제 파이 t r 분의 1 이상이 되면 이제 삼각파 고조파 진폭은 이제 40디케이도로 이렇게 이제 낮아진다는 거죠. 낮아지기 때문에 요 주파수에서는 이제 그 인덕턴스에서 약간 올라가도 이제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어떤 주파수 대역에서는 이제 목표인에서 유지를 하고 어차피 이제 고주파로 가면은 사실 우리가 이제 요렇게는 이제 목표 임피던스를 요렇게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이제 주파수에까지만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그 뒤에는 이제 이게 아무리 고주파라도 이제 특정 주파수 포인트에서는 이제 요렇게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인덕턴스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도 이제 문제가 없다. 이제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근데 이런 데 목표 임피던스를 우리가 구현을 하려 그러면은 이제 그 이게 벌크 캡만으로는 이제 부족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그래서 인베디드 캐패시턴스 개념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같은 값 캐패시터를 여러 개 사용하는 개념은 끝까지 밀고 나가면 이상적인 커플링 회로는 무한히 작은 캐패시터를 무수히 많이 사용하여 구성한 회로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이제 그 PCB 이제 패턴 캡을 그러니까 이제 닫힌 기판을 이용해 가지고 판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이 첨 간격을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유전 상수를 이제 좀 크게 하면 이제 용량을 이렇게 용량을 이제 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패턴캡 용량은 이제 뭐 가장 이제 좋은 거는 이제 요거에서 그러니까 이제 면적을 크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간격을 이제 한다.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유전율은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제 좀 이제 용량을 형성하는데 필요하지만은 이제 그 우리가 요 보면은 이제 요 스위칭 스피드가 아까 있다 그랬죠. 이제 요 아까 이제 요 보면 이제 이 TR 있는데 이게 이제 IC가 여기 있다 그러면은 이제 요 TR이 너무 이제 아주 고속이면은 이게 저기 내가 이제 이 패턴 캡을 늘린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다 먹는 게 아니라고 되게 그러니까 요 R까지만 이제 유효 면적이라고 이제 요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워낙 고속으로 이제 스위칭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그 고속에 의해서 이제 내가 전류를 빨아당기기 위해서 이제 그 하는 어떤 전파 속도나 이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너무 멀리 있는 이제 그 이제 인베디드 캐패시티 패턴 캡이라도 이제 내 쪽에 전류를 공급하려고 그러면 이제 그 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너무 멀리 있는 것도 안 좋다. 그래서 이제 이제 그 면적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유전 상수로 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효과가 있지만은 이제 조금 용량이 이제 적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유효 면적을 크게 할수는 이제 요 이제 그 간격을 그 유전 상수를 키우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제 그 멀티 레이어 이제 이제 그 간격을 줄이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 하는 얘기를 이제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요 간격을 이제 좀 요 얘를 더 줄이는 게 좋다는 거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구현을 해보면은 이제 그 디커플링 캡을 135개 했을 때보다는 이제 PC 패턴 캡을 사용했을 때 이제 효과가 더 좋더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저주파에서는 요거는 이제 벌크 캡으로
그러니까 인베디드 켜 이제 캐패시터는 요거는 이제 고주파용이죠, 고주파. 대책이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PCB 패턴 캡을 이렇게 이제 이용해 가지고 이제 하면은 이제 인덕턴스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할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고주파에서는 효과를 발휘하는데 이게 저주파로면은 이제 좀 효과가 덜하더라.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용량을 키워야 되는 거지. 용량을 엄청나게 이제 키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 그러면 저주파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벌크 캡이 용량을 키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패턴 캡은 인덕턴스를 줄여가지고 고주파 대책은 이제 용이하지만은 저주파에서는 이제 진짜 이제 용량이 이제 뭐 10마이크로, 20마이크로 뭐 이런 식으로 필요하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저주파 임피던스 낮추려면 이제 추가로 캐패시티를 달아줘야 된다. 이제 하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까지 이제 그 얘기를 하면은 사실 이제 얘기 다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단은 이제 그 턴스를 이제 줄이는 게 중요한데 이제 그 대책에 이제 그 벌크 캡을 이제 같은 용량을 이제 여러 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제 PCB 패턴 캡을 이제 사용하면은 이제 좋다. 이제 하는 게 그 이제 결론이죠. 이제.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이제 좀 이제 그 보완하는 거 보완.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한 얘기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지금까지 한 얘기는 인덕턴스를 무조건 줄여야 된다 이겁니다. 인덕턴스를 이제 줄이기 위해서 이제 같은 용량의 캡을 여러 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만으로는 고주파에서는 대응이 안 되니까 이제 다층 캡만 써가지고 이제 그 PCB 패턴 캡을 쓰면은 이제 저주파에서도 고주파에서도 이제 대책이 가능하다. 그렇게 했는데도 이제 좀 부족하다 하면은 이제 이 다음 이제 그 얘기들을 우리가 좀 이제 유심히 이제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제 이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여기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요게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요건 주로 이제 예를 들어 아날로그 로그 회로라고 하면은 요거 이제 디지털 회로겠죠. 그래서 이제 요 전원판을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이게 전원판이면은 요 이제 전원판을 분리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밑에 그 이제 할 때 이게 저 전원판 분리 전원판은 분리를 하는데 근데 이제 그 그라운드는 이제 분리를 이제 하지 말라고 이제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그 이제 디지털 전원에서 이제 그 노이즈가 많이 튀니까 걔가 이제 아날로그 회로로 이제 전이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전원판을 똑같이 하지 말고 이제 분리를 해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비드를 추가를 해라 이제 이렇게 이제 비드를 이제 추가를 하면 좋다. 그래서 해보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이게 이제 요거는 이제 여기 보면 주저 전판하고 격리 전판 되어 있는데 요게 보면 이제 디지털 회로거든요. 요거는 이제 주 전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제 노이즈가 이렇게 막 이렇게 튀는데 여기서는 이제 많이 안 튀더라. 그래서 이제 분리를 하고 중간에 비드를 설치하면 좋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원 분리를 이제 해라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만일에 이제 우리가 뭐 어떤 이제 전원을 공급할 때 이제 예를 들어 뭐 3.3V다 하게 되면 이제 디지털 내로로 하게 되면 이제 비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또 아날로그 회로 쓰라 이제 요거죠. 이제 이렇게 분리를 해라는 거죠. 이제 이게 디지털, 그다음에 아날로그.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쓰라. 요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좋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는 건 이제 또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전원판을 이제 분리를 이제 했는데 근데 이제 요 이제 요 고속 시그널 신호가 이제 물론 다른 층에 이제 요 분리해 놓은 요 위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이렇게 지나가면 이제 이 신호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 둘러서 갈 거. 이게 요걸 좀 주의를 해라. 이제 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커플링이 이제 방사성 방출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보면 이제 루프를 최소화 이제 해라. 이제 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C가 디커플링 캐패시티에 의해 형성된 루프를 따라 가둬주려고 하려면은 루프에서 방사가 일어난다. 루프를 최소화하는 게 더 좋다는 거고. 그 다음에 접지 임피던스를 통과해 가둬주려고 하려면 이제 접지 노이즈 전압이 발생한다. 이 접지 노이즈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0장에서 공부한 것처럼 이제 접지 노이즈가 발생하면 요 이제 케이블 통해서 이렇게 이제 방사가 이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보면은 이 이제 방향에 따라 이제 그러니까 이게 IC로 할 때 우리가 이제 캡을 한 개만 쓸 게 아니고 이제 양쪽에 이렇게 이제 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흐르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서로 이제 이게 상쇄가 돼가지고 이제 줄일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IC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이렇게 막 사방에 이제 이 캡을 이제 좀 과다하다 싶을 정도로 좀 달아줘라. 이제 이런 이제 걸 이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앞서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디지털 IC 효과 디커플링을 위해 권장하는 방법을 정리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패키지 종류가 이제 딥인 경우 IC마다 한 개 또는 최소 두 개의 커피시티를 사용한다. 커피시티는 IC를 중심으로 양쪽 끝에 배치한다. 그러니까 이제 좀 양방향에 배치한다는 거고. 패키지의 종류가 소규모인 정사각형 IC 패키지, 뭐 예를 들어 QFT 같은 경우는 이제 한 4개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이제 각 모서리마다 이제 사방에다가 이제 해라는 얘기죠. 과도전류 전원을 많이 끌어들이는 대규모 IC의 경우에는 더욱 많은 캐패시티를 사용하는데 뭐 많은 경우는 수백 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덕턴스 최소라는 거죠. 같은 용량을 여러 개. 그 다음에 이제 디커플링 커피시트의 뭐 종류와 값 뭐 이렇게 되는데 디커플링 커피시트는 고주파 전류를 공급해야 한다. 따라서 이 커피시트는 낮은 임피던스 그러니까 가동 고주파 커피시트에 한다. 이런 까닭에 디커플링 커피시트 적합한 것은 이제 적정 세라믹 우리 MLCC를 이제 왜냐하면 이 인덕터스가 이제 작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디커플링 회로의 이제 공준 주파수보다 낮은 그러니까 저주파 대역에서 효과적인 디커플링이 이루어지려면 총 디커플링 커피시티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총 커피시티는 주의해야 할 주파수 범위 중 가장 낮은 주파수에서 목표 임피던스보다 낮은 임피던스 값을 갈 수 있도록 이제 충분히 큰 값, 그러니까 용량이 커야 돼, 용량. 낮은 주파수에서는 용량이 이제 커야 돼. 그러니까 고주파에서는 이제 인덕턴스가 이제 작아야 되고 그다음에 낮은 주파수에서는 용량 자체가 커져야 되고 이렇게 이제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다음에 커패시턴스는 IC가 스위칭을 할 때 전압을 변동
후형치 이내로 유지하면서 IC가 필요로 하는 과도 전류를 공급할 수 있는 충분히 큰 값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토템폴 요런 이제 회로가 이게 스위칭할 때 이제 요렇게도 흐르고 그다음에 요렇게도 흐르기 때문에 요때 이제 이 피크 전류를 이제 요 캡이 이제 이렇게 공급해 줘야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용량은 이제 요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연결 위치가 있는데 뭐 이제 좀 이제 이런 식으로 해라. 그러니까 이제 이 이제 비아를 좀 많이 활용해라는 거고. 그러니까 뭐 여기도 좋은 내용이 있는데 이제 이 그라운드를 이렇게 연결하지 말고 그냥 이제 저기 스로를 뚫어 가지고 비아를 이렇게 연결하는 게 이제 좋다. 그다음에 이제 뭐 벌크 디커플링 커패시티 관련해 가지고 이제 디지털 논리 IC 스위칭을 하면 IC 연결된 디커플링 커패시티는 저장하고 있던 전하를 방전한다. 계속 하는 얘기죠, 이제. IC가 이제 다음번에 스위칭하기 전에 이제 디커플링에 다시 충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이제 캡을 이렇게 해가지고 설치해가지고 이제 여기 디지털 IC가 이제 이렇게 이제 뭐 스위칭을 계속 하면은 이제 내가 이제 필요할 때는 전류를 이렇게 이제 공급해줬다가 또 이제 저장했다가 이제 또 방전해주고 저장했다가 방전해주고 이제 그러니까 아주 고속의 어떤 그런 빠른 전류는 이제 디커플링 캡이 이제 공급했다가 또 이제 오버 시간에 다시 충전했다가 또 공급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요 중간에 이제 이 인덕트 성분이 적어야 된다는 게 이제 지금까지 한 이제 그 얘기들의 어떤 핵심이 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통 많이 쓰는 거는 이제 보통 5에서 100 마이크로인데 보통 우리가 10 마이크로페르 뭐 보통 이제 좀 RC 작으면 0. 이제 뭐 0.1 마이크로페르도 쓰고 하는데 보통 뭐 10 마이크로페르 많이 쓴다. 그 다음에 이제 전원 입력단 필터 보면 이제 우리가 뭐 이건 이런 거 이제 기본으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이제 공통 공통 모드 이제 제거하고 혹은 자동 모드 제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EMI에서 이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사실은 이제 공통 모드 죠 이제 그러니까 공통 모드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뭐 전에 이제 자료나 이제 영상에 많이 이제 설명이 됐기 때문에 이제 좀 참조를 하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이제 보면은 여기 뭐 이제 뭐 참조 자료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IC를 쓰면은 IC를 이제 그 사용하게 되면은 일단은 이제 그 데이터 시트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그 뭐 이제 용량을 이제 얼마로 쓰라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잘 나와 있고 그다음에 TI사에 보면 디커플링 캐패시티 해가지고 이제 이 그 지금 이제 그 요 오토 책에서 설명한 내용 일부를 요 영상에서도 이제 그 똑같이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 보면 이제 아까 그 나왔던 이제 이런 내용들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제 좀 참고하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내용들을 이제 좀 정리를 하면은 그 일단은 이제 이 우리가 이제 이 저기 이제 디지털 회로를 이제 쓸 때는 이제 요 이런 이제 온오프 할 때 이런 이제 이 삼각 방향의 플스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 얘를 이제 우리가 저기 그 하려 그러면은 이제 요 디커플링 캡이 이걸 공급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충전해야 되는데 요때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이 중간에 있는 이제 인덕턴스 성분이다. 이게 고주파로 가면은 그래서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그 캡은 이제 요 얘기로 이제 기결이 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인덕턴스를 최소화하는 거다. 그래서 요 저자가 하는 얘기는 캡을 여러 개 써라.
여러 개 쓰면 이제 그 인덕턴스에 이제 병렬효과 생겨가지고 인덕턴스가 작아지고 고주파에서 임피던스를 낮출 수 있다. 그럼 여러 개 쓸 때 이제 어떻게 쓰냐? 그 용량을 다르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거는 이제 좀 안 좋다.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제자가 하는 얘기는 같은 용량의 여러 개를 쓰는 게 좋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고주파에서 이제 그러니까 벌크 캡으로만 이제 그 인덕턴스를 낮추는 데를 한계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 책에서 얘기하는 인베디드 PCB, 그러니까 PCB 이제 닫힌 기판을 이용한 PCB 패턴 캡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하면은 또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저주파에서는 이제 용량을 키워야 되고 고주파에서는 인덕턴스를 낮춰야 된다. 요걸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고 있으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하면은 일단 일단은 이제 저주파에서는 이제 용량을 이제 크게 하고 고주파에서는 이제 인덕턴스를 최소화해야 된다. 그 요걸 우리가 이제 기억을 딱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 자료나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뭐 제 자료를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그 디지털 회로의 어떤 이제 디커플링 캡을 적절하게 해가지고 노이즈가 없는 그런 이제 그 PCB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핵심은 인덕턴스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자. 요게 이제 좀 어떤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주파에서는 저주파에서는 이제 저기 인덕턴스가 크게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이제 용량 우선이기 때문에 이제 용량만 키우면 되는데, 이제 우리가 고주파로 가면 갈수록 인덕턴스 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용량만 키워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럼 이제 인덕턴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게 이제 캡을 병렬을 여러 개 연결하고, 그 다음에 PC 패턴 캡을 쓰고 비아나 이런 걸 잘 활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자료는 제 블로그에도 이제 올려놓을 테니까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